신인간혁명 제16권 이케다 다이사쿠 입혼 총 13개 그룹의 기념 촬영이 끝나자 각고의 뜻있는 멤버들이 준비한 향토 예능 등을 선보였다. 규모는 작았지만 실로 감동적인 오키나와 문화제였다. 먼저 여자부가 하이비스커스 꽃을 합창했다. 대표 멤버가 노란 꽃을 신이치에게 내밀었다. 이 꽃은 주로 여름에 피기 때문에 1월에는 구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야마모토 선생님께 하이비스커스 꽃을 드리고 싶다며 다 함께 오키나와 전체를 찾아다녔다. 그리고 드디어 찾아냈다. 신이치에게 선물한 노란 꽃은 오키나와 여자부 멤버들의 진심을 모은 결정체였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을 받았습니다. 영광입니다. 신이치는 최고의 예의를 다해 말했다. 연기는 대학부가 펼치는 무용, 출진, 부인부의 미녀춤에 이어 남자부의 오키나와 전통 예능인 사자춤으로 이루어졌다. 파초를 두드려서 만든 섬유로 제작한 사자 5마리가 등장하여 용맹하고 굳세게 춤추기 시작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일어서서 출연자와 똑같이 머리띠를 맸다. 그리고 북을 옆에 끼고는 손에 북채를 들었다. 둥, 둥, 둥 하고 신이치가 두드리는 북소리가 드높게 울려 퍼졌다. 사자들이 그 소리에 맞춰 힘차게 춤을 추었다. 사자 의상을 머리부터 푹 뒤집어 쓰고 연기하는 청년은 북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사자춤을 추는 청년 중 한 사람이 열려있는 사자 입으로 북을 두드리는 신이치를 보았다. 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북을 치고 계신다. 지난해 문화제에 신이치가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언젠가 선생님께 보여드리자고 다 함께 눈물로 맹세했던 날이 그 청년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우리는 이 날을 고대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우리와 함께 북을 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넘쳐 흘렀다. 청년은 사자 의상 안에서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다. 울고는 있지만 몸 안에서 환희가 맥동하여 팔다리는 기세 좋게 춤을 추었다. 어려움이 크면 명예도 그만큼 크다고 한 말은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의 말이다. 이 말을 청년들은 진정 실감했다. 사제가 공전한 감동의 무대는 끝났다. 신이치는 마이크를 잡고 외치듯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니치렌 대성의 불법은 사자의 불법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투쟁하며 전진합시다. 또 대성이는 사자왕은 전삼후일이라 말하며 개미를 잡을 때도 사나운 적과 맞설 때도 언제나 두려움 없이 또 방심하는 일 없이 전력으로 맞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력으로 끝까지 투쟁했을 때 비로소 사자입니다. 우리도 매일 힘이 있는 한 투쟁하는 사자 같은 인생을 보냅시다. 나아가 연기는 각부 멤버들이 나와 농사일의 기쁨을 나타낸 마미도마로 옮겨졌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거나 머리띠를 하고 기모노 차림을 한 멤버들이 어이, 영차! 하며 기운 넘치는 구호에 맞춰 경쾌하게 춤추기 시작했다. 절굿 공이와 괭이를 손에 들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다. 온몸에 기쁨이 넘쳤다. 이 의상 등도 지난해 오키나와 문화제 때 사용한 것으로 이날을 위해 소중히 보관해 두었다. 출연자는 소년, 소녀부터 노인까지 있었다. 일가와락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했다. 시민회관에는 눈부실 정도로 환하게 웃는 얼굴이 빛났다. 오키나와 총합본부장인 다카미 후쿠야스도 멤버 속으로 들어가 함께 춤추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오키나와 중심자로서 멤버와 고락을 함께하며 기쁠 때 함께 춤춰 온 만큼 몸놀림이 상당했다. 또 도쿄에서 야마모토 신이치와 동행한 부회장 주조 기요시 일행도 오키나와 동지의 박수에 이끌려 가세했다. 익숙지 않은 손동작이긴 하지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전해지는 최선을 다한 춤이었다. 참석자들은 우레 같은 갈채를 보냈다. 그리고 오키나와 건화의 노래를 크게 합창했다. 정법 유포의 새벽녘 밝아 오고 우르마 섬 악몽에 눈떠 용감하게 일어선다. 전통을 자랑하는 철권은 오키나와 건화의 자랑이어라. 노래는 눈물의 열창이 되었다.
신이치도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면서 힘껏 노래를 불렀다. 합창이 끝나자 신이치는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멋진 연기였습니다. 희망찬 연기였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대부분 5월 15일로 정해진 조국 복귀를 앞두고 반은 기뻐하면서도 반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곳이라도 상적 광토로 바꿀 수 있는 불법을 수지하고 희망에 불타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어둠을 비추기 위해 태양이 있듯이 말입니다. 희망과 확신에 넘친 인간의 존재는 주위의 용기라는 빛을 전한다. 그것이 바로 불법자의 사명이다. 어둠을 비추기 위해 태양이 있다는 신이치의 말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결심을 새롭게 다졌다. 신이치는 말했다. 나는 지금부터 나고 멤버를 격려하러 나고에 가야 하기에 이만 실례합니다. 그럼 또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박수를 받으며 시민회관을 나온 신이치는 뛰어들 듯 차에 탔다. 시계바늘은 이미 오후 3시 반을 가리켰다. 시민회관에서 나고까지는 이 시각이라면 2시간 정도 걸린다. 신이치는 달리는 차 안에서 나고 동지를 생각하자 걱정이 되어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오키나와 간부의 보고에 따르면 나고에서는 멤버들이 야마모토 선생님은 반드시 오신다. 아니 오시지 못하더라도 선생님의 섬 방문을 축하하자며 나고해관 건설 부지에 모여 있다고 한다. 또 신이치를 맞이하려고 날마다 춤과 노래 등을 거듭 연습했다고 한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나고에 도착할 수 있을까? 신이치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신이치는 될 수 있으면 나고 멤버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싶었다. 신이치가 탄 차가 나고의 회관 건설 부지에 도착했을 때는 하늘을 불태울 듯한 새빨간 저녁노래 감싸여 있었다. 아직 일몰 전이었다. 그곳에는 남쪽 지방 특유의 소철 잎으로 만든 커다란 아치가 세워져 있고 경축용 박도 늘어뜨려 있었다. 아치에는 나고에 오신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기다렸습니다. 등 붓글씨로 크게 씌어 있고 사람들이 2,000명쯤 모여 있었다. 신이치가 차에서 내리자 경축용 박이 터지면서 멤버들의 대환성과 큰 박수가 저녁노을 물든 하늘에 울려 퍼졌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오셨다. 또다시 기원이 이루어졌다. 일신 일념이 법계에 널리 미침이라. 어서 247쪽. 우리 일념은 대우주에 넘쳐 흐른다. 강성하게 기원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움직인다. 신이치의 모습을 보기만 하고도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도 많았다. 신이치는 3년 전 2월에 나고를 방문했는데 그때도 방문할 예정은 없었다. 인부 해변에서 탄 유리바닥 보트의 키가 고장이 나서 나고로 오게 되었다. 나고회관 건설 부지는 바다가 잘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곧바로 준비된 마이크를 손에 들고 말했다. 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년 전에는 정말로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날마다 진지하게 기원했습니다. 또 이 장소에는 여러분의 나고회관이 건설될 예정이기에 오늘 이 모임을 기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큰 박수 소리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싶습니다. 어두워지면 사진이 잘 찍히지 않으니까 서둘러 시작합시다. 환성이 일었다. 각 총블록 현재는 지부별로 나누어 기념 촬영을 시작했다. 신이치는 촬영하는 중간중간에도 멤버에게 계속 말을 건넸다. 3년 전에 만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신이치는 기념 촬영을 할 때 옆에 앉아있는 새하얀 턱수염을 기른 나이 많은 남성에게도 말을 건넸다. 오래간만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방문 때 인부 해변에서 만나 간담을 나눈 남성이었다. 예, 예전에 만나 뵈었을 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광선유포의 사명을 위해 꿋꿋이 살기로 정하고 분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렇습니까? 훌륭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87입니다. 그러나 나는 남자부입니다. 단지 메이지 시대 남자부이긴 하지만 우하하.
이 남성은 12년 전에 입회했는데 그때 이미 70대 중반이었다. 예전에는 신경통, 심장병 등 여러 가지 병으로 괴로워했고 입회 당시는 남자보원에게 업혀 자담에 참석할 정도였다.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건강해져 지금은 모든 사람의 선두에 서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젊다. 벗의 행복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학회 활동이야말로 인간적 성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기념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일몰 전에 마쳤다. 그러고 나서 이날을 위해 준비한 문화 행사를 시작했다. 특설 조명이 검은고 앞에 앉아있는 기모노 차림의 여자부원을 비추었다. 눈이 불편한 나카 가스요이다. 3년 전에 나고 해변에서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격려를 받은 멤버였다. 검은고를 타는 순간 나카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선생님, 열심히 연주하겠습니다. 제 검은고 연주를 들어주세요. 일단 이라는 곡의 아름다운 선율이 흘렀다. 하늘에는 저녁에 뜨는 첫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신이치는 나카의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검은고 선율에 오로지 귀를 기울였다. 나카도 자신을 바라보는 신이치 시선을 온몸으로 느꼈다. 야마모토 선생님, 저는 지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저는 단연코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나카는 검은 고를 탔다. 나카는 7살 때 홍역에 걸려 시력이 약해졌다. 게다가 만성 녹내장으로 중학생 때는 시력을 거의 잃었다. 14살 소녀의 마음에 미래는 장밋빛으로 빛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나카에게 미래는 절망적이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고통스럽고 괴로웠다. 그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이었다. 학교에 갈 기력도 없었다. 단지 침대 위에 누워 하루 종일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낙하는 마음이 거칠어져 가족이 건네는 위로의 말마저도 신경을 거스르는 고통으로 느껴졌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낙하의 마음 어딘에선가 죽는다 해도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결국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불가능한 채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며 침대 위에서 지내는 공허한 생활이 계속됐다. 인간에게 공허는 최대의 괴로움이며 지옥과 같다. 나도 무언가 하고 싶다. 드디어 나카 가스요의 가슴에도 그러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20살이 된 어느 날 가스요는 검은고를 배우고 싶다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검은고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어머니도 크게 찬성했다. 검은고 교실은 근처에 있었다. 어머니가 데려다줘 매일 검은고 교실에 다녔다. 날마다 연습을 하러 다닌 만큼 향상도 빨랐다. 그러나 가스요는 마음속 깊이 환희를 느끼지 못했고 다만 그 순간만이라도 열중하고 싶었다. 그로부터 3년 정도 지났을 때 함께 사는 둘째 오빠가 입회했다. 오빠는 가스요에게도 신심을 하자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입회를 권유하는 듯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읽어준 생명론에 대한 학회 지도에 가스요는 깊은 관심을 품었다. 영원한 생명, 생명의 인과 이법, 숙명 전환 등의 법리에 지금까지 개운하지 못하던 문제가 구름이 거치듯 해소되는 것 같았다. 이후 오빠가 말하는 불법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가스요는 점차 불법에 마음이 끌려 어머니와 함께 입회했다. 1963년 12월이었다. 근행을 하자 닫혀있던 자신의 마음이 크게 열려 대공을 날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불가사의한 환희와 약동감을 느꼈다. 어머니와 함께 자담회를 비롯해 혼교 등 학회 활동에도 참가했다. 어느새 타인의 행복을 원하며 열심히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지금껏 없었던 생명의 연소를 느꼈다. 가스요는 진심으로 최고의 충실감을 알고 삶에 대한 의미를 실감했다. 신앙은 삶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또 검은고 선생님의 권유로 검은고 교사 자격도 취득했다. 그리고 입회한 지 5년 정도 지나 가스요는 운 좋게 나고에서 신이치를 만나 격려를 받을 수 있었다. 나고 해변에서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격려를 받기 1년 전 나카 가스요는 크게 의지했던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시리의 밑바닥에서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고 있던 참이었다.
가스요는 그때 시니치에게 받은 지도를 한순간도 잊은 일이 없었다. 나는 단언해 두겠습니다. 신심을 관철하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슬픈 일이 계속되면 나는 불행하다, 나는 약하다고 정하고 스스로 희망의 빛을 지워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바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심의 눈, 마음의 눈을 열고 강하게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면 모두 희망을,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많은 사람의 인생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이때 가스요의 가슴에 희망의 태양이 떠올랐다. 가스요는 입회 이후 숙명을 전환하고 싶다며 열심히 신심에 면려했다. 그리고 스니치의 지도를 듣고 눈이 불편한 것도 자신의 존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숙명 전환은 자신을 떠나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으로 최고의 행복 경애를 쌓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광선유포의 사명을 자각함으로써 스스로가 지용의 보살임을 알 수 있다. 또 자신의 절대적 행복을 약속하는 부처의 생명을 구축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행복을 깨닫는 일이다. 가스요는 이날 집으로 돌아와 창제하면서 절실하게 자신의 행복을 음미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로 인해 어번전을 만날 수 있었다. 또 내게는 광선유포를 위해 불법을 말하고 창제할 수 있는 입이 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다. 얼마나 행복한가? 도스토 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이 불행한 까닭은 단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이다. 낙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제하면서 나는 광선유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고 굳게 마음 깊이 맹세했다. 그리고 검은 곳 세계에서 실력을 쌓아 신심의 실증으로 나타내리라 결의했다. 그러나 도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몇 가지 두터운 벽이 있었다. 슬럼프가 계속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가스요는 지지 않았다. 내게는 이 길밖에 없다. 도망칠 수 없다. 필사적으로 기원하고 연습을 반복했다. 드디어 제자도 받게 되었다. 1971년 가을에는 류큐 고전 예능 콩쿠르에 첫 출전하여 신인 부문에서 입상했다. 미래를 향한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나고회관 건설 부지에서 가스요는 지금 무아지경에서 검은고를 타고 있다. 연주가 끝났을 때 가장 먼저 박수를 보낸 사람은 야마모토 시니치였다. 가스요의 귀에는 시니치의 박수 소리가 강하고 강하게 울렸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스요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도전을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라는 결실이 있다. 가스요는 시니치 앞에서 검은고를 연주한 그해 가을에는 류큐 고전 예능 콩쿠르 우수 부문에 출전하여 입상했고 이듬해 1973년에는 최고 부문에 도전하여 멋지게 입상했다. 나아가 후년 가스요는 오키나와현 지정 무형문화재 오키나와 전통음악 쟁곡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가스요는 맹세를 완수했다. 가스요는 승리했다. 검은고 연주에 이어서 여자부가 부르는 발랄한 나고 노래의 노랫소리가 울렸다. 이어서 진바 오리를 입고 북을 손에 든 부인과 검푸른 남색 바탕에 물감이 살짝 스친 것 같은 흐린 무늬가 있는 전에 빨강 머리띠를 두른 부인들이 미녀춤을 선보여 야마모토 회장을 나고에 맞이한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듯 경쾌하게 경축 민요 등을 추었다. 장년부원들은 오키나와 전통악기인 삼선을 손에 들고 곡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마지막에는 다 함께 봄이 왔다라는 곡을 대합창했다. 봄이 왔어. 봄이 와. 어디에 왔나. 산에 왔다. 고향에 왔다. 들에도 왔다. 나고 동지는 모두 인생에서 갖가지 시련을 극복했다. 분에서 흘린 숱한 눈물을 닦으면서 절복 홍교의 땀을 흘렸다. 그 마음의 지주가 된 것이 법화경을 믿는 사람은 겨울과 같다.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되느니라 어서 1253조라는 유명한 성운이었다. 모두 이 글어를 가슴에 새겨 인생의 스승으로 정한 야마모토 신이치와 만날 날을 마음속에 그리며 고투의 고투를 거듭했다. 그 염원이 이루어진 환희가 폭발하여 봄이 왔다를 크게 합창했다. 실로 인생의 봄을 움트기 시작하는 생명의 환희가 약동하는 봄을 실감하면서 열창했다. 합창이 끝나자 일제히 감사합니다 라는 목소리가 일었다. 마이크를 잡고 신이치가 대답했다. 고마워할 사람은 저입니다. 진심 어린 환영에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깊이 깊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도쿄에 오시면 나도 지지 않도록 열심히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환성이 퍼졌다. 이 나고회관이 완성되면 반드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다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냅시다. 큰 박수 소리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에서 춤췄다. 이 건설 부지 안에도 띠지붕집이 만들어져 있었다.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편안하게 쉬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뜻있는 분들이 만들었다. 나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 만들어주신 이 집에서 나고회관의 설계를 비롯해 나고의 미래에 대해서 관계자 여러분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벌써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도 많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해산합시다. 오늘을 내가 여러분을 배웅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납시다. 안녕히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모든 사람의 진심을 가장 소중히 하며 온 힘을 다해 보답하는 것이 신해치의 진심이었다. 인격이란 사람의 진심을 얼마나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나타난다고 해도 좋다. 신해치의 말이 끝나자 환성과 박수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며 그칠 줄 몰랐다. 신해치는 손을 크게 흔들면서 말을 건넸다. 그럼 조심해서 귀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모두 헤어지기 섭섭한 듯했지만 저마다 선생님 또 나고에 와주세요 라고 외치고 손을 흔들어 답하면서 귀가했다. 그 후 신이치는 띠 지붕집에서 1시간 정도를 할애해 오키나와 간부들과 협의했다. 밖으로 나오자 밤바람이 상쾌했다. 신이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사이로 아름다운 보름달이 교교하게 빛났다. 제천도 우리를 축복하는 듯 아름다운 달이구나. 신이치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시가 떠올랐다. 때 구름에 월천 신선하게 나고의 벗. 신이치가 오키나와 본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9시 반을 지나고 있었다. 그러나 신이치에게는 회장으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직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키나와 본부 옥상 집에서 수많은 서류를 상세히 훑어보고 결제한 후 멤버를 격려하기 위해 휘호를 쓰기 시작했다. 휘호를 해야 하는 서적이나 색판지는 전날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양이었다. 신해치는 저마다 동지의 성장을 바라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의 생명을 불어넣는 마음으로 붓을 들었다. 실로 이폰의 격려였다. 신해치가 쓴 휘호를 아내 미네코가 솜씨 좋게 나란히 펼쳐놓고 말렸다. 미네코는 신해치의 건강이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내일은 도쿄로 돌아가야 하는 만큼 신이치가 필사적인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네코는 잘 알았다. 그렇게 미네코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창제했다. 이 사흘 동안 신이치가 만나서 격려한 동지는 약 8천 명에 이르렀다. 신이치가 휘호를 끝내고 붓을 내려놓았을 때는 곧 오전 1시 반이 되려 하고 있었다. 오늘도 있는 힘껏 끝까지 투쟁했소. 신이치가 말하자 미네코가 대답했다. 맞아요. 황금의 일기를 남기셨어요. 서로 고개를 끄덕이는 두 사람의 미소가 빛났다. 기념 촬영을 중심으로 한 야마모토 신이치 회장의 격려는 2월에 들어서도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13일에는 도쿄 가스시카의 미즈모토 공원에서 지역 우호 모임으로 개최한 가스시카 문화제에 현재 실행위원회의 초대를 받아 참석했다. 가스시카는 신이치가 1957년 8월 말부터 약 2년간에 걸쳐서 지금의 구 책임자에 해당하는 초대 총블럭장으로서 지역 광포의 기반을 만들어낸 땅이다. 13년 만에 가스시카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지만 기쁨에 넘친 수많은 그리운 얼굴들이 있었다. 신이치는 가스시카를 담당했을 때 철저하게 개인 지도를 거듭했다. 빌린 자전거로 때로는 트럭을 얻어 타고 혹은 걷고 또 걸어서 동지들의 집을 방문했다.
태풍이 몰아칠 때는 모든 멤버가 안전하기를 기원하며 온몸이 흠뻑 젖으면서도 범람할 것 같은 강주인아 회원의 집을 순회한 일도 있었다. 그 하나하나가 인생에서 둘도 없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격려했던 동지들의 공덕과 희망으로 빛나는 꽃과 같은 웃는 얼굴을 이날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신이치는 만감을 시에 담아 공원 대기실 칠판에 썼다. 미즈 모토의 꽃이 빛나듯 벗의 얼굴 그리고 대표와 기념 촬영을 했다. 나아가 20일에는 도쿄 다이토 체육관에서 열린 아라카와구 기념 촬영에 참석했다. 신이치에게는 아라카와도 청소년 시절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는 천재였다. 가스카라 총블럭장에 취임하기 직전인 8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하계 지도에서 아라카와를 담당했었다. 역 플랫폼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동지를 만나면 일생에 한 번뿐이 만남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대화를 거듭했다. 함께 아라카와의 신시대를 엽시다 하는 혼의 외침이 모든 멤버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동안의 당시 아라카와 회원 세대의 10%가 넘는 200 수십 세대를 홍교해냈다. 강함은 신체적인 능력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굴의 의지에서 생긴다고 간디는 말했다. 아라카와 기념 촬영에서는 사진을 찍은 후 합창과 춤도 선보였다. 그 중에서도 고등부원이 부른 동지여 강하게라는 노래가 참가자들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다. 이 동지여 강하게는 야마모토 신이치가 청년 시절에 지은 시다. 가나가와에서 회원댁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그 집 부인이 가게를 돕기 위해 다른 현에 나가 일하고 있는 10대 중반의 아들에게서 온 편지를 보여주었다. 편지에는 한 방에서 여러 명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며 근행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쓰여 있었다. 수건과 비누를 들고 욕실에 간다고 하고는 뒷산에 올라가 그곳에서 근행을 한다고 한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신이치는 즉시 펜을 들었다. 격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시 한 수를 썼다. 그것이 동지여 강하게였다. 동지여 강하게 용감하게 서라. 내가 믿는 그대의 마음을 괴로운 일도 심야의 공부도 이것도 단련이다. 항상 즐겁게 그대의 신념과 정열을 부처님은 모두 보고 계신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나 아라카와구에 사는 어느 대학부 멤버가 선배 집에서 이 시를 보았다. 그 대학부 멤버는 크게 감동을 받았다. 고학하는 청춘의 모범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다. 일찍이 피아노를 배워 음악을 좋아하는 그 대학부 멤버는 이 시를 노래로 만들어 야간학교 학생에게 알려 기운을 북돋워주고 싶었다. 기타로 곡을 생각해 악보를 만들었다. 완성된 곡을 다 함께 흥얼거렸다. 좋은 노래다. 어려움에 맞서는 용기가 솟는다. 호평이었다. 드디어 이 곡은 버색에서 버색으로 잠잠히 퍼졌다. 그리고 아라카와구 기념 촬영회를 맞아 당일 고등부가 동지여 강하게라는 노래를 합창하고 싶다고 고등부 담당 간부가 요청했다. 그래서 음악 대장을 맡은 아리무라 다케시의 조언을 얻어 악보를 손보고 이날 발표하게 되었다. 고등부가 부르는 동지여 강하게 합창에는 활기찬 젊은 힘이 넘쳤다. 노래가 끝나자 야마모토 신이치는 일어나 박수를 보내며 절찬했다. 정말 잘했어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작곡자인 청년을 불러서 말했다. 훌륭한 곡입니다. 이 멜로디를 영원히 남기기 위해 음반으로 만듭시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환성이 일었다.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글썽이는 멤버도 있었다. 그리고 이 노래 동지여 강하게는 고등부를 비롯해서 널리 학회 애창곡으로 불리게 된다. 신이치는 가는 곳마다 기쁨의 씨앗을, 향상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었다. 그것이 전진하는 데 커다란 활력이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기운을 낼 수 있을까? 신뢰의 기둥이 될 힘이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있어도 퇴전하지 않고 행복을 향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신이치는 어디에 있어도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끝없이 사색했다. 법화경 수량품에 매자작 신념,
항상 스스로 이것을 생각한다 이라고 있다. 이것은 부처가 중생을 어떻게 깨달음으로 인도할지를 항상 생각하고 법을 계속 말하는 것을 설한 내용이다. 신의 지도 또한 광선유포를 위해 사는 불법자로서 자신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불법은 자신이 실천해야만 비로소 맥동한다. 자신이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일념을 어디에 정하고 있는가, 거기에 자신의 경애가 단적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좋다. 스네치는 3월에는 야마나시, 지바, 그리고 기후, 시가, 교토, 후쿠이에도 격려하기 위해 찾아갔다. 그때마다 각지에서 기념 촬영을 하거나 대학회 등의 인재 육성 그룹을 결성하는 등 새로운 전진을 위해 여러 가지 배려와 포석을 쌓아 올렸다. 기후와 후쿠이에서는 현 단위 문화재 개최를 제안했다. 또 7, 8일에 방문한 야마나시에서는 각부 대표로 구성한 인재 육성 그룹 결성과 더불어 다음 여자부를 짊어질 세대로 야마나시 독서 연구회를 만들자고 제안하여 결정했다. 신의치는 광선유포의 미래를 반석같이 만들려면 전력을 다해 여자부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느꼈다.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로 틀림없이 모든 분야의 여성이 진출하여 사회를 리더할 것이다. 또 한 집안의 태양인 후계의 아이들을 키우는 최대의 힘도 여성에게 있다. 그러므로 여자부원들이 훌륭한 인격과 지성을 갖춘 총명한 여성 리더로 성장한다면 광선유포는 더 한층 널리 확대될 것이다. 신의치는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자부 시절에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 각도에서 사색했다. 그리고 야마나시를 방문했을 때 야마나시 여자부의 새로운 중핵을 키우기 위해 인재 육성 그룹을 결성하고 싶다는 보고를 들었다. 그리고 방문 당일 야마나시 본부의 한 방에서 신의치는 선발된 20명 정도의 멤버를 만나서 이렇게 역설했다. 총명한 21세기의 여성 리더가 되려면 여자부는 먼저 교학을 배워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철학을 확립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교양을 쌓고 지성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다 선생님은 청년은 독서와 사색을 하라고 외치시며 남자부 대표로 수호회를, 여자부 대표로 화양회를 결성하고 명절을 교재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 멤버도 독서를 중심으로 연수하니 모임 명칭을 야마나시 독서 연구회로 하면 어떨까요? 여자부 멤버들은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신이치는 독서에 대한 도다의 훈련이 그리운 추억으로 떠올랐다. 도다는 얼굴이 마주치면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가라고 묻고 그 책의 내용과 감상을 말하라고 했다. 독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도다는 열화처럼 꼬지었다. 신이치는 스승의 그러한 모습에서 목숨을 걸고 제자를 인류 지도자로 육성하려는 깊은 자의를 느꼈다. 신이치는 일도 학회 활동도 몹시 바빴지만 전철 안을 비롯해 어디에 있더라도 촌음을 아껴 동서고금의 온갖 명절을 널리 읽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유럽 통합의 아버지로 알려진 쿠덴호프 칼레르기 백작과 광범위한 범위에 대한 분야에 걸친 대담을 거듭하여 가까운 장래 그 대담집 문명사와 동을 출판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해 5월에는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널드 조지프 토인비 박사의 요청으로 영국을 방문하여 후세를 위한 대담을 나누기로 결정했다. 신이치에게 그러한 교양의 기초가 된 것 중 하나가 청년 시절부터 날마다 열심히 해온 독서였다. 신이치는 여자부 멤버에게 독서의 소중함을 말했다. 영국 사상가 칼라일은 책 속에는 과거의 모든 정신이 담겨 있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도 양서야말로 인류 최대의 정신 유산이라고 통감합니다. 또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는 책이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고부터 얼마나 큰 편안함과 마음의 여유를 느끼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인생 여정에서 내가 발견한 최고 양질의 대비다라고 썼습니다. 시네치는 자주 명언이나 잠언을 이용해서 이야기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그 저서나 작품에 관심을 갖고 독서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 시대의 추세인지는 모르지만 독서를 그다지 좋아하지
공부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신일치는 우려했다. 양서를 읽지 않고 활자, 문자가 쇠퇴하면 인류가 영위하고 부지런히 구축한 최대의 정신유산이 쇠망해버린다. 신일치는 모든 멤버에게 시선을 쏟으면서 말했다. 뛰어난 작품은 불법과 통하는 것이 많습니다. 먼저 홀케인의 영원의 도읍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배워야 할 혁명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고 감상들을 써보면 어떨까요? 그 감상문을 나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눈을 반짝였다.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우리는 최고의 불법을 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호소하기 위해서는 교양도 중요합니다. 날마다 공부해야 합니다. 평생 공부해야 합니다.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고 합니다. 날마다 반복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3월 19일 야모토 시니치는 시나노마치의 창가 문화회관에서 열린 지오다고 기념 촬영에 참석했다. 참가자는 750명이었다. 지오다고는 학회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학회 재건에 착수한 도다 조세이가 출판 사업을 재개하여 일본 정학관 사무소로 구입한 건물이 현재의 지오다구 니시칸다에 있었다. 3층 건물 4옥에 학회 본부를 두고 1953년 11월 시나노마치로 학회 본부를 이전할 때까지 이곳이 광선유포의 진원지였다. 또 시니치에게도 지오다구는 청춘 시절 황금의 추억을 새긴 천지였다. 도다가 니시칸다의 사무실을 마련했을 때 시니치는 현재 지오다구 미사 키초에 있는 도요 상업 전문학교 당시 야간부에 다니기 시작했다. 나아가 신심을 시작한 시니치가 도다에게 법화경 강의를 받은 곳도 니시칸다의 학회 본부였다. 그리고 1949년 1월 일본 정학관에 근무하게 된 시니치는 이 건물을 무대로 사제가 공전하는 고투와 영광으로 물들인 청춘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 특히 도다의 사업이 고경에 빠진 1949년 가을부터 1년 반 동안의 실록, 드라마 같은 나날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급여 지급이 늦어지면 사원들은 원망 섞인 말을 남기고 한 사람, 두 사람 도다의 곁을 떠났다. 신이치는 나 혼자 남아도 광선유포의 위대한 스승인 도다 선생님을 단호히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마음을 다졌다. 때는 모든 방책을 강구해도 궁지에 몰린 사업에서 벗어날 전망이 보이지 않던 어느 봄날이었다. 신이치는 도다와 함께 황궁의 해자가를 걸었다. 걷는 도중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산도 없었다. 신이치는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갑자기 비가 내려서인지 빈차가 없었다. 스승도 제자도 온몸이 흠뻑 젖었다. 차가운 비였다. 춥구나. 도다가 중얼거렸다. 신이치는 사태를 호전시키지 못한 죄송스러움에 가슴이 몹시 미어지는 것 같았다. 황궁 건너편에는 GHQ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의 높은 건물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우뚝 서 있었다. 비를 맞으면서 신이치는 도다에게 말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장래 반드시 선생님을 모실 수 있는 차도 사겠습니다. 광선유포를 위해서 훌륭한 건물도 짓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도다는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빗속에서 나눈 사제의 대화였다. 지오다 땅에서 나눈 이 맹세를 신이치는 평생 잊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도다에게서 창가 교육을 실천할 학교를 만들자는 구상을 들은 곳 또한 니시칸다의 회사 근처 대학교 학생 식당이며 이 즈음의 일이었다. 그 추억이 깊은 지오다의 동지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신이치의 마음은 들떴다. 지오다고는 한가운데 있는 황궁을 비롯해 국회의사당, 총리 관저, 여러 관청, 대기업 건물이 즐비한 일본 정치 경제의 중심이다. 그러나 그런 만큼 주택지는 지극히 적고 낮과 밤의 인구차는 심했다. 이즈음 낮에는 84만 명, 밤에는 12만 명이라고 한다. 게다가 해마다 주민은 줄어들고 더욱
감소 경향이 계속될 거라고 예측했다. 또 학회원 세대 수도 결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지오다 동지들은 서로 학회의 고향을 지키고 발전시키자고 결심하고 지역의 깊숙한 곳까지 뿌리를 내리면서 진지하게 활동에 면류했다. 시네치는 기념 촬영에 앞서 어떻게 하면 지오다의 동지들이 미래를 향해 긍지와 희망을 찾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활동에 면류할 수 있을지 계속 사색했다. 그리고 당일 기념 촬영회에 참가한 750명으로 그룹을 결성하면 어떨지 생각했다. 명칭은 지오다 750인 회로 하고 구에서 외부로 이사한 사람은 형제회로 한다. 그만큼 군의 멤버에서 보충하는 것은 어떨까? 즉 항상 지오다의 동지로 750인회를 구성하여 그 멤버가 지오다 광선유보의 책임을 지고 원동력이 되어 전진한다. 창가 문화회관에서 열린 지오다고 기념 촬영회에 참석한 신해치는 마이크를 잡자 먼저 지오다 750인 회 결성을 제안했다. 환성이 일었다. 당분간은 제7회종이 끝나는 1979년을 향해 해마다 연 2회 봄과 가을에 학회본부 등에서 모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근행을 해도 좋고 즐거운 교류를 해도 좋습니다. 여하튼 지역 광포를 향한 맹세를 가슴에 서로 절차탕마하면서 전진하기 바랍니다. 나도 될 수 있는 한 참석하겠습니다. 참석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누군가 대리로 참석하도록 부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날을 전진의 마디로 해서 함께 광선유포의 대사명의 끝까지 살아갑시다. 맹세하고 찬동하는 대박수 소리가 메아리 쳤다. 이날은 일본의 중핵인 지오다가 새로 출범하는 날이 되었다. 후년 지오다 750인 회는 나아가 10명의 멤버 추가를 결의하여 760인 회가 됐는데 이 멤버가 지오다의 핵심이 되어 반석 같은 광포의 기반을 구축한다. 4월 신이치는 간사의 지도를 위해 오사카에서 사카이 센슈의 스포츠 제전과 대학회 결성식 등에 참석하고 격려의 발걸음은 나라 효고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4월 29일은 약 한 달에 걸친 미국 방문을 위해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다. 광선유포는 계속해서 학대받아 온 민중이 사회의 주체자가 되어 승리와 행복의 깃발을 내거는 인류사를 전환하는 드라마다. 그만큼 신이치에게는 순간의 망설임도 또 실패도 절대로 용납되지 않았다. 로맹 롤랑은 예리한 경종의 화살을 쏘았다. 마땅히 행동해야 할 순간에 행동하지 않는 자, 그 자는 투쟁하기 전에 패배하여 떠난다. 신이치는 결코 때를 놓치지 않았다. 순간마다 목숨을 건 승부였다. 신이치는 자신의 생명을 불꽃처럼 태워 이폰의 지도를 계속했다. 그리고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서민의 영웅이 일어섰다. 그것이 바로 창가가 새로이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